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자, 오늘도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 16, 17장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게 파트 3의 부분이죠. 먼저 줄거리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페드러스, 그러니까 과거의 나죠. 페드러스는 글쓰기를 가리키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남에게 들은 것을 반복하면서 마치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학교는 창의력과 자유의지를 빼앗고 있었고, 동시에 창의적인 글쓰기를 해내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페드러스는 성적과 학위 수여 없는 수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것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탁월성, 즉 퀄리티를 알아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던 페드러스는 차차 자신을 광기로 이끈 생각에 가까워집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돌아와서 크리스와 산으로 등산을 떠난 나는 크리스가 자기 과시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과거 인도에서의 순례길에서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크리스에게서 발견합니다. 산을 오르는 자세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산은 자기가 없는 모습으로 좀 더 주변을 둘러보면서 올라야 합니다. 자기만을 쳐다보는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정신적인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16, 17장의 소설적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가 돼서 글쓰기를 가리키던 페드러스는 글쓰기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어떤 그 대학의 현실과 자기가 해야 되는 일 간에 어떤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순점이 뭔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 책의 중심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는 퀄리티 혹은 탁월성, 본질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약간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글쓰기에 대한 건데요. 이 소설에 대한 거 상관없이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글을 쓸 수 없는가? 저는 사실 주변 사람한테 굉장히 글쓰기를 권하지만 저 자신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도 말을 하는데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거에 글쓰기를 대학에서 가리키던 이 페드러스도 같은 문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숙제를 내줘요. 근데 그 숙제가 학생이 맨 처음에 말한 게 나는 미국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한 글자도 못 쓴 거예요. 넌 너무 주제가 막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 하지 말고 보지만 이 도시 하나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했더니 또 한 글자도 못 쓰는 거예요. 이 학생이 노력을 안 하는 학생은 아닌데 앉아서 뭘 쓰려고 하니까 단 한 글자도 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페드러스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작은 주제를 줘요. 그래서 건물의 벽돌 하나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라던가 어떤 자기 엄지손가락의 뒷면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학생들이 엄청나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많이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내용이 좋다 나쁘다는 둘째치고 나서 일단은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글쓰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 무엇을 쓰냐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치가 있는 걸 써야 될 텐데 남이 다 아는 얘기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얘기가 전부 남의 가서 배운 거라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다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안 얘기를 쓰려고 하니까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뭐하러 쓰나? 그러니까 쓸 가치가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주제를 굉장히 줄이면 글을 쓸 수가 있느냐? 자기 엄지손가락의 뒷면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가 글을 쓰거나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보고 느낀 걸 써야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앉아서 다른 사람이 들을 가치가 있는 걸 써야 될 텐데, 내가 아는 가치 있는 거라고는 다 다른 사람한테 배운 건데, 다른 사람한테 배운 거니까 다른 사람이 알겠죠. 그러면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두 가지의 모순된 요구가 있는데, 하나는 창의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배운 것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그 주인공이 생각을 해본 거죠. 아, 이게 어떤 건가라고 했더니 이게 단순히 글쓰기의 문제만 아니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현실 사회, 전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는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선생님이 뭐 해는 동쪽에서 뜨고 뭐 바다는 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은 그걸 열심히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학교인데, 그러면 중요한 정보는 다 선생님한테 배운 거니까 다 남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남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네가 글쓰기처럼 뭔가 그 창의적인 거를 발휘해서 뭘 해봐라라고 하면 갑자기 얘기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자기는 여태까지 나라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내가 내 얘기를 할 거면은 여기 왜 있을까? 그러니까 학교는 그 어떤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자발성이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데서 시작한다. 왜냐면 남한테 배우라고 있는 것이 학교니까. 그런데 그 대학교 같이 수준이 높은 곳이나 혹은 현대사회 일반에서요, 뭐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새 많이 듣는 얘기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계속 학교는 성적으로 이제 보상을 주고, 사회는 이제 돈이나 뭐 진급으로 보상을 주죠. 어떤 보상을 주냐 하면 시키는 걸 잘하면 보상을 줘요. 그러니까 학교나 사회는 계속해서 시키는 걸 잘하면 보상을 주면서 요구는 뭘 하냐면 너가 한번 창의적이 돼봐라. 이런 그 모순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얘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데에서도요. 이 책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이미 앞에서 한참 그런 얘기를 했죠. 고전적 이해가 무엇인가, 낭만적 이해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알아도 이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전적 이해가 뭐고 낭만적 이해가 뭐고 무슨 형이상학이 뭐고 철학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한 깊숙한 어떤 고민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대충 살면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고전적 이해.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객관적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글쓰기를 할 수 없고 남의 얘기를 진리로만 알고 있는 이런 태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이야 자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봐 뭐 이런 한두 마디의 말 가지고는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런 긴 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책 두 권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하고 오늘의 소개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 두 권의 책은 양명학 연론이라는 책과 플라톤이 쓴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인데요. 양명학 연론은 그 정인보 선생님이 쓰신 거죠.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할 시간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저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좋은 글이 뭔지 나쁜 글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탁월성, 퀄리티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사실은 어떤 그 저자 혼자만의 그 얘기는 아니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가 이 양명학 연론과 프로타고라스에 나오는 얘기고요. 양명학 연론은 양명학에 대한 건데, 정인보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한 메시지는 조선이 망한 이유는 유학을 하더라도 양명학을 했어야 되는데 주자학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의 뜻은 이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쳐놓고, 양명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양명학은 바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양지를 가지고 있다. 이 양지라는 것은 말하자면 진리나 좋은 지식처럼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그 시각, 인지 능력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행동한다. 그러니까 답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핵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양명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는 뭔가? 이 프로타고라스는 이름이 프로타고라스지만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입니다. 그런데 프로타고라스가 뭐를 하냐면 덕성, 그러니까 용기라든가 뭐 이렇게 그 성스러움이라든가 어떤 그 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 교육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책 한 권 내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는 거죠. 덕성은 가르칠 수 없다. 덕성은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용기를 가르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덕성은 가르칠 수 없다. 책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 해석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그 어떤 우리가 이미 그 지식으로 그 덕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다른 갈래 지식도 이런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퀄리티를 보는 눈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간단히 두 권의 책을 언급하면서 오늘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국진입니다.